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때로는 세상이 나만 왕따시키는 것 같은 처절한 고독과 결핍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게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절실함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영상 속에는 가난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려 했던 청년, 빚더미에 앉아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단전과 단수의 공포에 떨었던 배우,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가 없어 사방으로 울며 뛰어다녔던 가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진실을 바닥을 치며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절실함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넘어 내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멈출 수 없는 엔진입니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러한 절실함을 사무치는 마음이라 칭하며 선비든 장사꾼이든 이 마음이 없으면 결코 제 길을 갈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줄을 잡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세태를 비웃으며 오히려 저작거리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명력에 주목하셨습니다. 선생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쓰는 자가 굶주린 자의 배고픔을 모르면 그 글은 죽은 글이요. 장사하는 자가 이익보다 절실한 신용을 모르면 그 업은 곧 망할 업이다. 사람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어야 비로소 만물을 움직이는 기운이 솟아나는 법이다. 선생에게 절실함이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절실한 상태를 결핍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적일 때보다 오히려 생존이 위태롭고 무언가 간절히 부족할 때 창의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괴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상 속 주인공들이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공장 동료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빌려 등록금을 마련해 오던 그 뒷모습을 보며 등록금은 꼴찌로 냈지만 졸업은 1등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기는 단순히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온몸의 신경세포가 반응한 절규에 가까운 약속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길은 사방으로 뚫려 있으나 오직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자만이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간다. 편안한 침상에 누워 하늘의 복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단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비바람 속을 뚫고 밭을 가는 자에게는 대지의 풍요가 약속될 것이다. 선생은 신분이나 배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겪는 수모를 보며 자랐을지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던 그 처절함이야말로 연암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실질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절실한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 혹시 당신의 날개를 퇴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강조하신 절실함의 도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방에서 누가 돌을 던져도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꿋꿋한 기계입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절실함의 본질과 바닥을 치고 올라온 이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삶의 기술을 연암 선생의 호탕한 지혜를 빌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 우리 주위를 돌고 있지만 그 티켓은 오직 오늘을 절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수 비와 박진영 씨의 일화는 절실함이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병원비가 없어 사방으로 도움을 구걸하러 다녔던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화려한 축제의 소음 속에서 당장 내일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절박함은 결코 머리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극심한 생존 위기는
우리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를 강하게 자극하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회로를 형성합니다. 박진영 씨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달려와 보증을 서준 덕분에 얻어낸 단 2주의 시간, 그것은 소년에게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반드시 성공해서 이 가난의 굴레를 내 손으로 부수겠다는 지독한 맹세를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결기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골수에 사무친 한이라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소인배를 대인으로 키워내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라고 칭송하셨습니다. 선생은 명문가의 안락함에 취해 부모의 덕으로 거드름 피우는 자들을 향해 제 힘으로 밥 한 그릇 벌어보지 못한 자가 어찌 천하의 고통을 논하느냐며 서슬 퍼런 꾸짖음을 던지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가난 때문에 기가 꺾여 제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하늘이 준 생명을 모독하는 짓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비로소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을 얻는 법이며 밑바닥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자만이 별의 진짜 밝기를 아는 법이다. 선생에게 절실함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인간 존엄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실제로 박진영 씨는 비를 회상하며 이 친구는 가수가 아니었어도 세탁소를 하든 빵집을 하든 무엇으로든 성공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비의 방 벽면 가득 붙어 있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스승이 던진 무심한 잔소리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온 벽에 붙여두고 몸에 새기려 했던 그 지독한 성실함은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가난에 대한 사무친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간절할수록 습득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결핍 동기라고 부르는데 비의 뇌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승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잠잘 때 깨어있고 남들이 멈출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끈질긴 성미에 있다. 내가 진정으로 가난을 끊고 싶다면 먼저 내 게으름에 목을 베어라. 환경을 탓하는 자는 영원히 그 환경의 노예로 남을 것이요.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자는 그 환경을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선비들의 절실함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도 천하의 도리를 고민했던 그 절박한 학구열은 오늘날 우리가 사소한 불편함에 투덜대며 미루는 나태함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벽에 붙여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남들의 화려한 SNS 속 세상입니까? 아니면 오늘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당신만의 과업입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강조하신 절실함의 도리는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온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비가 포스트잇 한 장에 담긴 가르침을 지키려 밤잠을 설쳤듯이 당신도 오늘 당신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을 부수고 일어난 이들의 공통적인 심리 구조와 연암 선생이 전하는 운명을 바꾸는 실천의 힘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버티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며 그 기회를 낚아채는 티켓은 오직 당신의 땀방울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라선 박진영 씨가 김태우 씨에게 건넨 가르침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훈계를 넘어선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잘돼도 저 끝에 있는 막내에게 제일 잘해야 한다. 세트를 만드는 망치질 하시는 분께 먼저 커피를 돌리고 내 생명을 담보로 길을 터주는 로드 매니저에게 가장 잘해라. 형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내 길을 만드는 건 그분들이다. 이 준엄한 권고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자칫 빠지기 쉬운 오만함의 늪을 경계하고 무대 뒤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노고를 먼저 살피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예우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기여를 섬세하게 인지하고 감사하는 뇌는 도파민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조직 전체의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낮은 곳을 향한 평등의 철학을 연암 박지원 선생은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 선언하며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선생은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아랫사람을 쥐어짜는 위선자들을 가장 혐오하셨으며
오히려 똥을 치우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았던 행수나 이름 없는 저작거리의 장인들을 가리켜 나를 알아주는 참된 벗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서 있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치라도 커진 것이 아니요. 낮은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내 인품이 작아진 것이 아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옷차림과 지위를 먼저 보는 자는 이미 그 마음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니 어찌 천하의 큰 이치를 논하겠느냐? 가장 작고 낮은 곳을 살피는 자만이 비로소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선생에게 진정한 권위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위압감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의 노고를 먼저 알아주는 따뜻한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의 구체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행위는 우리 뇌의 거울,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공동체 전체의 긍정적인 신뢰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박진영 씨가 강조한 현장 일꾼들에게 먼저 돌리는 커피 한 잔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잘난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대중 앞에 겸허히 고백하는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고개는 더욱 깊이 숙이고 주머니가 찰수록 손은 더 넓게 펴라. 내 발밑을 닦아주고 내 길을 터주는 이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발밑에 걸려 비참하게 넘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에게 머리를 숙여라. 그것이 내 명성을 1000년 동안 지켜줄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로지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자리만을 쫓느라. 당신의 발밑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강조하신 대인의 도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이들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해내는 맑은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김태우 씨에게 전한 그 서늘한 충고처럼 당신의 성공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당신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묵묵히 망치질을 하는 그분들의 손마디에서 나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성공의 정점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겸손의 기술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연암 선생의 평등 철학을 다루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들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역경을 뚫고 성공의 정점에 올라선 이들의 공통적인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 이성민 씨가 후배들에게 보여준 식구의 정, 즉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힘입니다. 명절마다 갈 곳 없어 혼자 집을 지킬 후배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현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 매서운 호통으로 길을 살려준 그 다정함은 단순히 친절한 태도를 넘어선 인격의 완성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려주는 마지막 통찰은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은 다정함이 너무 드물고 다정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한 시대이지만 결국 다정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 다정함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낮추고 뇌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치료제입니다.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상대의 뇌를 안정시키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 됩니다. 이러한 다정함의 위대한 힘을 조선 최고의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연암 박지원 선생은 불인인지심, 즉 타인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어진 마음이라 부르며 삶의 으뜸가는 도리로 삼으셨습니다. 선생은 차갑고 엄격한 유교적 법도나 형식적인 예법보다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뜨거운 피의 온기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선생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각박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불씨까지 꺼지게 두지 마라.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 밑에서도 봄물은 흐르고 모진 찬바람 속에서도 생명의 싹은 돋아나는 법이다. 남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황금보다 무겁고 줄인 자에게 내어준 밥 한 그릇이 세상 모든 경전의 가르침보다 깊다. 선생에게 다정함이란 결코 유약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을 녹여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용기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위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다정한 태도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현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행복 수치를 비약적으로 높이며 이는 결국 나 자신에게 더 큰 보상과 신뢰로 돌아오는 축복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배우 이성민 씨가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의 든든한 큰 형이 되어주고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다정함은 한 인간의 생애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당장 손해를 보는 듯 보이나 결국 온 천하의 진심을 얻을 것이요. 영악하고 차가운 사람은 이익을 얻는 듯 보이나 결국 쓸쓸한 홀로 남겨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잘 되고 싶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시린 가슴부터 다정하게 보듬어라. 그것이 하늘이 내게 준 복을 영원히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다. 선생은 가난한 벗들이 찾아오면 제 옷을 벗어 입히고 그들의 초라한 글에도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며 그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온기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일 수 있지만 당신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느냐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성민 씨처럼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을, 박진영 씨처럼 위기의 순간에 내미는 단단한 손길을, 그리고 김영석 씨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지혜를 건네보십시오. 연암 박지원 선생이 꿈꾸던 사람 냄새나는 세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머무는 그 지점이 곧 낙원이자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